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라는 정상적인 말이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같다라는 병신 같은 말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XY랑 XX가 다르다는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자기 소신 없고 줏대 없이 남의 얘기에 쉽게 휘둘리도록 태어난 남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똑같은 줄 아는 성장이 정체된 소년으로 자라게 됐어요. 가치가 높은 어린 여자가 이들의 접근을 정색하며 거절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어리기만 했던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서 슬슬 나를 양육해줄 보호자가 필요하다 싶을 때가 오거든요. 소년들은 다른 남자가 선택하고 남은 여자들 중에서 그나마 이쁜 여자를 골라 사정사정해서 결혼까지 간단 말이죠. 그 결과 미성숙한 소년과 나이 많은 여자와의 조합이 탄생해요. 우리는 그 현상을 퐁퐁이라 부르게 됩니다. 영상 끝에 깨달을 수 있겠지만 퐁퐁남이 만들어진 건 여자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퐁퐁남이 결혼시장의 피해자라는 생각은 루저들의 착각일 뿐이고요. 어린 시절 여러 남자를 경험한 30대 여성과 겨우겨우 만나게 되더라도 그런 소년 같은 남자가 베테랑 여성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기본 욕구 말고도 남자들이 잘 모르는 여자들의 숨겨진 욕구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걸 모르고 살면 퐁퐁남의 운명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비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발언의 자유가 점점 거꾸로 가는 현대사회에 남녀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루저 냄새가 나니까 다시는 제 채널에 안 오셔도 돼요. 남자는 단순한 동물이고 여자는 복잡한 동물이다. 이런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치 남자가 침팬지에서 진화한 지 얼마 안 된 본능적인 동물이라는, 어떻게 보면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여자의 이기심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숨겨진 욕구라는 게 바로 여자는 자신의 욕구를 모르고 싶어한다 그 자체거든요. 여자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스스로도 잘 모르니까 당연히 우린 복잡해 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남자친구가 오늘 뭐 먹을래? 라고 물었을 때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또 이상형이 뭐야? 라고 물으면 거의 100이면 100 다정한 남자요 라고 말하죠. 아니 다정한 거 말고 또 없어? 라고 물어본다면 학교에서 다 같이 반복 학습이라도 한 듯 대화가 잘 통해야죠 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럼 다정하고 말 잘 통하는 모든 남자랑 다 사귀냐? 당연히 아니죠. 혹시 속으로 사실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루저 남자들의 착각일 수 있어요. 여자는 결국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돈 많고 잘생긴 남자는 그 욕구를 채워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호할 뿐이죠. 자, 그럼 왜 여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꽁꽁 숨기고 직접 말하지 않을까요? 먼저 여자들은 사회적 평판에 목숨을 거는 동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옛날부터 여자들이 애를 낳아서 키울 때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기반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게 곧 생활의 안정, 나와 내 아이의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이에요. 예시는 많죠. 가장 흔한 게 친구들이 네 남자친구 별론 것 같아 라고 하면 여자들은 쉽게 이별을 결심하잖아요. 그 친구들과의 네트워크가 여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사회가 되어서 그 안에서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페미니즘이 한때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던 것도 이 구조 때문이에요. 극단적 페미니즘 집단은 자기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여자를 발견하면 계속 뒤에서 험담하면서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죠. 결국 그걸 두려워하는 여자들은 난 페미가 싫어요 라고 대놓고 말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렇게 여자의 반대의 의견이 점점 줄어들면서 남녀 대립 구도가 심해졌던 거고요. 결국 여자들끼리 뒷담화로 여자의 커뮤니티를 통제했던 거죠. 특히 여자들이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책임지지 않기예요. 평소에 일을 잘하는 여성이라도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슬쩍 상사나 동료에게 책임을 넘겨버린다든지 그런 상황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모텔에 들어가기 전 오빠 믿지? 같은 유명한 말도 사실은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 벌어지면 무조건 오빠 책임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공략하는 옛날 방식인 거죠. 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평판이 극도로 깎이는 리스크를 막고 심리적인 편안함을 얻는 동시에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남자 중에서도 너 여성적이네 라는 말을 자주 듣는 분 있잖아요. 실제로 몸짓이나 말투가 여성스럽기보단 책임 회피 본능이 유독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책임감이라는 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남성다움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소리예요. 자기 소신 없이 그래 네가 맞아만 연발하는 남자를 보면 책임감 없는 남자로 보는 거고, 그러면 소개팅 자리 같은 데서도 전혀 남자답지 않다는 인상을 받게 돼요. 바로 여기서
하면서 여자한테 너무 다 맞춰주면 매력이 없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남자들이 여자는 이기적이야 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부터 여자의 책임지지 않으려는 본능을 이기적이라고 욕하시고 앞으로 만나는 여자에게 공평한 책임감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러면 가장 빠르게 루저 퐁퐁남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여자의 책임 회피를 이해하는 진짜 남자들은 사실 오히려 이 욕구를 영리하게 이용해요. 단순히 여자에게 헌신하고 잘해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오히려 여자가 다른 면에서 나에게 헌신하도록 요구하죠. 마지막으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심리는 여자들의 수동적인 태도를 가속화해요. 사회적 평판은 유지하고 책임은 지기 싫고 그러려면 수동적인 게 당연히 유리하죠. 난 너의 말을 따를게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래 라고 나서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사회의 기본 원리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남녀의 본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진취적인 사업가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여자이기도 해요. 재밌는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 수동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수동적인 태도로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더더욱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삶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야만 하잖아요. 그러다 실패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근데 수동적인 사람은 이런 상황 자체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경계하게 되죠.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풀려도 난 그냥 따랐을 뿐이라고 남 탓하며 최소한의 보험을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수동적인 사람은 늘 불안감이 있어요. 주체적으로 살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주체성이 없으면 내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뚜렷한 주관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믿고 엄청난 안정감을 얻는 거죠. 그러면 그 안정감을 놓치기 싫어서 헌신도 아낌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자는 사회적 평판에 민감해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수동적인 스탠스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남자가 느끼기에 이 여자 정말 여성스럽네 라는 말이 어울리는 여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사실 여성스러운 여자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아랫도리가 시키는 욕망이니까요. 자, 여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했으니 공평하게 남자들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여자들의 숨겨진 욕구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여자들이 원하는 진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실 거예요. 사회적 평판이 있고 그 평판이 깎이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확고한 신념이 있는 남자. 말과 행동에 책임지고 갈대 같은 여자들에게 표지판이 되어줄 수 있는 남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남자. 한마디로 부족 사회에서의 족장 같은 이미지랄까요? 여자들이 원하는 건 결국 우두머리 마인드를 가진 남자예요. 돈이 많고 외모가 좋다 해도 이런 우두머리의 기질을 가진 남자한테서 여자를 빼앗아 오긴 매우 힘들죠.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춘 남자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 수입이나 외모 관리도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일부 루저 남자들은 이런 남성성을 키우려는 노력은 안 하고 소수의 남자 리더들이 만들어낸 남녀 갈등의 세상에서 여자들의 이기심을 욕하기 바쁘죠. 만약 자신이 정말 주체적이고 남성적인 사람이라면 세상의 원리를 제대로 이용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에는 여자들도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일종의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요. 하지만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아무리 공부해봐야 목표를 향해 달리는 과정 자체가 본능적인 욕구에 위배되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을 얻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야, 여자들은 왜 그러냐 하고 비웃기만 한다면 그건 족장 코스프레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장난치는 못된 소년과 뭐가 달라요? 더 이상 어리고 이쁘지 않아서 이제는 그런 소년들 중에서 남편을 골라야 하는 여자들도 여전히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결론. 그 불쌍하다는 퐁퐁남마저도 사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이쁜 여자가 여러분께 헌신해주는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아서 난 뭐 결혼 안 하려고 라면서 자기 합리화만 하고 계신다면 일단은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남성이 되기 위해 주체적으로 살아보세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여자가 당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남성성을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